네, 13년도 4번 문제고요. 이제 강체역학 파트에 해당이 되네요. 질량이 있는 균일한 막대, 즉 크기, 정확하게는 이제 길이를 무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건 강체역학 쪽으로 접근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서 뭐 가만히 놓나 봐요. 놓는데 보통 이제 요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많이 엮어서 출제를 할 것 같은데 좀 특이하게 이상한 걸 좀 물어보긴 했네요. 그래서 질문이 뭔가 봤더니 요 막대를 수평으로 해서 가만히 놓는 요 순간에 회전축 반대편에 있는 막대 끝의 최초 접선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접선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요 회전 역학하고 병진 역학하고를 엮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암기하고 있어야 될 요 반지름 R을 이용해서 회전 물리량하고 병진 물리량 엮어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접선 방향 가속도는 R 오메가란다. 살짝 미쳤죠. R 알파 각가속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V가 R 오메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전축 이 L이라는 거는 즉 여기서 제가 표기한 걸로는 R 문제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내가 제거하거나 바꿔줘야 될 대상이 뭐냐면 알파라는 부분이에요. 각가속도 그쵸 각가속도가 특히 어디에 있냐면 회전운동 방정식에 있죠. R차 토크는 관속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그쵸 그리고 요때 약간은 기본기 강체인 경우에는 질량 중심에다가 중력을 표시를 한다. 자 그러면은 회전축 mg가 토크를 만드는 거고 요거밖에 알짜 토크가 없죠. 따라서 회전축으로부터 mg까지 거리는 2분의 L 곱하기 수직하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 mg 자 요게 그러면 이제 쭉 봤는데 이렇게 관성 모멘트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좀 예쁜 모양 몇 개 있었죠. 조금 많긴 한데 그거는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이 끝에 있는 균일한 막대 같은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 값이 3분의 1이 붙죠. 3분의 1 ml 제곱 각가속도 알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쓱 보니까 2분의 3 어쩌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계산하고 있냐면은 이거 어차피 기호 부분은 G라는 건 다 똑같고 숫자만 다르기 때문에는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대입만 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값으로 나올 거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숫자만 연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가 2분의 3 어쩌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A 같은 경우는 L인데 그냥 숫자만 보기로 했으니까 1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G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OX 1번을 보시면 막대 질량 중심의 최초 접선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 중심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때는 못 써먹으라는 걸 한 번 더 상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물어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더 한번 보고 넘어가자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A 같은 경우가 요건 기호 다 써드릴게요. 그러면 2분의 L 질량 중심까지 2분의 L이니까 그쵸?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요 R이 2분의 L로 들어간 거고요. 사실 다 쓰게 되면 2분의 3L분의 G였거든요. 그래서 4분의 3G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막대가 가장 낮은 위치에 도달하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가 되죠. 요걸 이제 좀
뭐 이런 그림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기는 합니다. 아, 그건 3번이었고요. 2번은 그건 아니었고, 3번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제가 조금 급했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각속도. 3번, 2번 사실 이제 거의 같은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즉, 각속도를 질문을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야 되거든요. 즉,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떠올린다가 핵심인 거예요. 아, 요걸로 풀어야지를 떠올리는 게 핵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쭉 내려가는 동안에 외력에 해당하는 이 못이 막대에 주는 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제 방향은 계속 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요 지점 자체의 변이는 없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교재 예제 정도의 수준을 본 적이 있으면, 요걸 풀어본 적이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야지. 요거는 이제 대부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게 되면 낙하하는 동안에 감소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질량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2분의 L만큼 질량 중심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증가한 거는 운동 에너지. 근데 또 각속도를 질문을 하기도 했고, 회전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운동 에너지 스타일을 회전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회전축이 막대 끝에 있으니까 ml 제곱 각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각속도 같은 경우가 루트 L분의 G만 남네요.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얘는 맞다. 자, 마무리 3번. 가장 낮은 위치에 도달하는 순간 질량 중심의 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2번, 3번이 사실상 같은 질문인데, 즉 2번 없이 3번만 단독으로 질문했을 때 사실상 똑같은 문제인데 상당히 오답률이 증가하게 돼요. 자, 3번도 2번과 동일한 풀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한 번 더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면은 굉장히 오답률이 많이 증가합니다. 건너뛰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자, 그러면 2번을 풀었다. 3번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오메가라는 걸 생각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V는 R 오메가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질량 중심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2분의 L이죠. 곱하기 오메가 루트 L분의 3G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루트 L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자에 남을 거라서 4분의 3GL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